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치? JSP, 서블릿 JSP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치? 웹 베이스 폴더, 웹 앱스 밑에 웹 앱스 밑에 마이 홈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마이 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아까 홍길동 홈페이지 방문을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HTML 하셔서 그치? 이렇게 HTTP 요거 URL이라고 그랬죠? 이거 URL 그러니까 http localhost 8080 슬래시 myhome까지 요거 슬래시 안 쳐도 되고 쳐도 되고 myhome 그러면 뭐가 실행된다 그러면 index.html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런 거죠. 원래 여기다가 index.html을 쳐도 되지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파일 명령을 입력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 폴더에서 웰컴 페이지를 찾아서 웰컴 페이지가 지금 지난 시간에 보여준 것 같이 그치? index.html이잖아.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홍길동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열리고 요게 바로 우리가 그 일명 말하는 것이 마이홈 웹 애플리케이션의 홈페이지가 되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요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페이지 그걸 갖다가 홈페이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걸 다 홈페이지 그러는데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맨 먼저 실행되는 페이지 그걸 갖다 우리는 홈페이지다. 홈페이지는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의 기본으로 처음 실행되는 페이지 그걸 갖다 우리는 웹 홈페이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패스로 알 수 있거든요. 패스. 그쵸? 우리가 요 페이지, 요 패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려면은 여기 이제 JSP 하나 짤 건데 여기 이렇게 해서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대 경로 그래서 리퀘스트 점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 애플리케이션 객체 위에 객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쓰면은 지금 컨텍스트 패스 뭐가 만들어지면 웹 애플리케이션 패스,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가 보여지고요. 애플리케이션의 get real path 그러면은 실제 경로는 어디 있냐면 내가 깔아놓는데 C 밑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깔으라 그랬죠? 웹 프로 밑에 통캣 9.0 밑에 웹 앱스라고 하는 앱 베이스 폴더 밑에 마이홈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그치? context path.jsp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폴더를 하나 열게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 폴더를 하나 더 열 건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 열게요. 왔다 갔다 좀 할게요. 해서 우리 강의 자료실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4주차에 소스 하나 좀 가져올게요.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지금 코딩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C 밑에 웹 프로 밑에 톰캣 웹 앱스 밑에 와이홈에 여기다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걸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지금 현재의 여기 현재잖아. 현재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대 경로가 뭐냐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이거는 요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JSP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jsp 이렇게 붙었죠? .jsp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JSP로 실행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것이 패스 그러면 request.get context path 컨텍스트라 그랬잖아. 우리 서블릿 컨텍스트라 했죠? 컨텍스트 패스는 뭐 나오냐면 여기에 마이홈이 나오는 거고 얘가 실행되면 요걸 갖다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다음에 이제 JSP 공부할 때 할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객체에 get real path 이렇게 하시면 그치 이 지금 현재 요 위치에 절대 경로명이 나오겠죠.
절대 경로 요게 나오겠죠?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마이 홈에 우리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컨텍스트 패스를 아까 우리 실행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듯이 제 애플리케이션 쓰려면 컨텍스트, 그치? 스펠링 틀리지 않게 컨텍스트 패스.jsp 이렇게 다 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시면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지금 현재 컨텍스트 패스가 있는 위치의 애플리케이션 경로는 슬래시 마이홈, 그리고 웹 베이스 폴더니 웹 앱스 밑에 마이홈에 있는 거고, 마이홈 밑에 있는 거고, 그치? 절대 경로명은 웹 애플리케이션 실제 경로명은 C 밑에, 웹프로 밑에, 통캣 9.0 밑에, 웹 앱스 밑에, 마이홈 밑에 있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거 패스. 지금 우리 폴더 공부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URL 매핑 실습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서블릿 JSP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웹 앱스 밑에 아까 루트도 있었고 우리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만들었죠? 마이 홈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YFG 보드라고 하는 내가 필요한 목적에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젝트,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젝트, 게시판 만드는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밑에 보시면은요, 웹 인프라고 하는 폴더, 메타 인프라고 하는 폴더, 또는 내가 필요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index.html도 있을 수 있고 index.html도 있고, 여기 여러 개 쭉 JSP는 HTML 프로그램들 여기 필요에 의해서 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서 여기 쭉 만들어지겠죠. 이미지즈 같은 폴더 밑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 필요하면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폴더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할 거는 요거. 웹 인포 밑에 클래시스, 요게 바로 서블릿 클래스 폴더예요. 스펠링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마이홈 밑에서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자바 아카이브 파일들, 라이브러리 파일들 있죠? 그것은 여기 웹 인포 밑에, lib 밑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요 위치에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마이홈이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에 관련된, 그치?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드는, 대부분의 우린 JSP 서블릿이라고 하는 JSP라든 저 서블릿과 JSP에 실행되는 건 자바로 실행되니까 대부분의 자바 아카이브 파일, 이거 갖다 놓으면 API라고 그러잖아. 자바 아카이브 파일들이 여기 다 들어가겠지.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쓰는 거냐면, 우리 게시판에, 그쵸?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도와주는 자바 클래스 파일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한 오라클 클래스 파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걸 없어도 되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 우리 그 서블릿 프로그램도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소스 밑에다가 타임 서블릿 자바 이런 소스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위치에다 관리하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컴파일된 결과의 클래스 파일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이 클래시스 밑에 있어야만이 서버 URL 매핑에 의해서 걔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야? 소스 위에 있는 웹 인포 밑에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등등등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웹 XML이라고 하는 웹.xml. 아까도 여러분들 아파치 통캣 9.0 밑에 컴프 밑에도 있었잖아. 그거 뭐냐? 전체 서버가 도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지만 마이홈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관련된 지시사항들 있잖아. 실행자 대부분의 뭐냐면 요 웹 앱스라고 하는 웹 XML이라는 건, 그치? 서블릿의 매핑, 배치 정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배치 정의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중요한 거다. 웹 XML 이따 해볼 거야. 웹 XML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배치정의자. 뭐냐면 서블릿의 매핑을 대부분 서블릿만 있는 게 아니고 서블릿의 그쵸? 매핑을 담당해요. 이따 해볼게요. 우리 서블릿 이해가 있잖아. 거기서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폴더 마이홈은 웹 애플리케이션 루트 폴더로부터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웹 프로젝트 공간으로 HTML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JSP나 서블릿 등이 여기 밑에 존재한다. 이미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치? 예.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웹 인포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그랬죠. 이거 인포라고 하는 폴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서블릿 및 자바 빈과 환경 설정을 위한 웹 XML 실행에 관련된 라이브러리 등이 위치하고 이곳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이거를 접근할 수 없어요. 클라이언트에 노출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에 강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여러분들이 그치 서블릿을 작성하셔야 돼요.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웹 인포 밑에 클래시스 있다 그랬죠. 여기 클래시스. 그러면 서블릿과 자바 빈이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이 여기에 있어야만이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의 웹 인포 밑에 라이브러리 있다 그랬잖아요. 라이브러리 웹 애플리케이션 밑에 필요한 추가된 API에 관련된 자르 파일들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자르 파일들을.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웹 인포 밑에 src 요거는 사용자가 내가 만들었어요.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생성한 폴더로 주로 서블릿 소스 및 자바 빈 그치 소스들을 관리하는 폴더다. 이렇게 소스들을 한 군데 관리하고 클래스들을 한 군데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딜이 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치?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의 웹 인포 밑에 웹 XML은 웹 애플리케이션 배치 정의자 대부분의 서블릿 매핑을 수행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메타 인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웹 애플리케이션 처리에 관련된 거야. 얘는 환경에 관련된 거죠. 처리에 관련된 거. 웹 애플리케이션 처리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주로 컨텍스트 XML이 여기에 놓여요. 그쵸? 여기 메타 인포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여기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컨텍스트 그 아파치 톰캣 9.0 밑에 컴프에도 있거든요. 컨텍스트 XML이라고 하는 파일들이 여기에 놓고 이 컨텍스트 XML은 마이홈 밑에 있는 서블릿이라든가 또는 JSP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컴포넌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위치에다가 놓여서 보조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메타 태그들을 입력하는 것이라 그래서 메타 인포. 요거 여러분들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 대문자, 소문자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대문자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지, 각종 이미지 같은 것들은 이미지 폴더 밑에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게 소스인지 이미지 막 섞이는 거 있으니까 이미지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미지만 별도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치? 그게 좋은 습관이죠. 아시겠어요? 웹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모아서 놓은 폴더로 그쵸?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생성한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폴더 내 index.html 아까 말씀드렸죠?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 시 처음 수행되는 홈페이지이다. 그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폴더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웹 수행에 관련된 그치? 웹 수행에 조금 내려서 애플리케이션 서블릿 및 자바 관련된 것들을 하려면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눌러서 만들게 하시고 그치? 폴더 만들어서 반드시 대문자로 만드셔야 돼요. 웹 inf 웹 인포 이런 게 있다. 아시겠어요? 웹 인포. 또 여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쵸? 메타 반드시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inf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야. 웹 마이홈 웹 애플리케이션 밑에
각종 역할을 하는 고유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대문자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이미지 내가 저장하는 폴더 여기 내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들을 하려면 이미지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다른 폴더를 또 만드시면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요 JSP 자바에서는 대서문자를 구별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글로 쓰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웹 인포 밑에 보시면 반드시 여기 클래스 파일, 자바 서블릿이라든가 자바 빈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여기에 어디 밑에 있으려면 클래시스 밑에 있어야 돼. 이거 스펠링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웹 마이홈 밑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API들 이런 것들을 어디다 만들어 놓아야 돼? 반드시 위치해야 되냐면 Live이라고 하는 폴더에 위치시켜 놓으셔야 돼. 이게 독립적인 거라 그랬잖아. 웹 마이홈 그러면 마이홈 아니고 YG 보드 아까 애플리케이션 있잖아. 거기도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있는 것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거니까 거기도 있어야죠. 만약에 우리 자바 소스 같은 거 하시려면 여러분들 여기 같이 src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소스 그쵸? 웹 XML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웹 XML 같은 거 여기 들어가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폴더 구조 쭉 이렇게 보시고 원하는 위치에 웹 XML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웹 XML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치? 이렇게 가서 바로 가서 4주차에 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 웹 XML 하나 카피해서 우리 C에 왔다 갔다 좀 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웹 앱스 밑에 마이홈 밑에 그쵸 웹 인포 밑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메타 인포에는 뭐가 있으면 여기 컨텍스트 그쵸 XML 이런 것이 여기 위치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파일들은 전부 다 예약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소스가 컴파일 되면 클래시스 밑에 들어가야 되고요. 아시겠어요? 자바 소스는 여기 요 폴더 밑에 컴파일 된 거는 클래시스 밑에 요거는 배치 정의자들이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만드시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 또 폴더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치? 만들어서 여기 각종 파일들이 필요한 거, 파일 저장 필요한 거들은 파일즈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여 위에다가 이미지 같은 것도 여기다 다 이렇게 만들면 이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리고 찾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그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쭉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폴더의 전체 구조.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웹 인포 밑에 우리 서블립 프로그램을 하려면 서블립 클래스 파일들은 여기에 컴파일 된 거는 그쵸? 여기에 다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다. 다른 데 있는데 그치? 여기에 그쵸? 클래스 파일이 여기에 위치하면 안 돼요. 웹 마이홈 밑에 위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웹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웹 인포 밑에 클래시스 여기에 위치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그치? 우리 실행에 필요한 거 우리 여러분들 이제 콘텐츠를 하다가 실행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디다가 놓아야 된다? 라이브러리 밑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소스 프로그램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폴더 다 이해하셨죠? 요거? 그치? 우리 루트 여기 마이홈 이렇게 밑에 마이홈 밑에 그치? 파일즈, 이미지즈, 메타인포 대문자로 웹인포 있는데 서블리 프로그램은 웹인포 밑에 있어야 된다. 웹인포는 클래시스, 라이브러리, src 각각 폴더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치?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너무 빨리 설명했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저거 하면은 잠깐 동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 이거 폴더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파치 통캣 깔아 놓으시면 웹 앱스가 있고 웹 앱스 밑에 마이홈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서블릿과 JSP 웹 애플리케이션이 뭐고, 그치?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그치? 웹 앱스라고 하는 웹 베이스 폴더 밑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폴더 만들면 그게 하나의 독립적인 인디펜던스한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그 독립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서블릿 컨텍스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다 라는 말도 쓸 겁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그쵸? 다이나믹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폴더다 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쵸?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어렵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치? 살펴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서블릿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서블릿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에요. 봐봐. 여기 여러분들 요거 자바 프로그램 여러분들 하셨죠? 퍼블릭, 클래스, 여러분들 자바는 클래스 중심 언어예요. 퍼블릭, 클래스 하고 클래스가 이렇게 하나 닿죠.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에는 퍼블릭 클래스는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퍼블릭 클래스인데 이 퍼블릭 클래스 이름은 로또.서블릿이라고 만들겠다. 내가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로또.서블릿은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만드는 거냐면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쵸? 가져다가 새롭게 짜는 거. 그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짜는 거. 그걸 갖다 우리 익스텐즈, 이걸 갖다 우리는 상속이다 그러죠. 상속. 그러니까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다른 데 어디 클래스가 있겠죠. 그치? 클래스가 있겠죠.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임포트 시켜야 되니까 자바X에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클래스가 거기 있겠죠. 자루 파일이죠. 아카이브 파일 되는 거. 거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퍼블릭 이니트, 보이드 이니트, 그치? 퍼블릭 프로텍티드 보이드 두겟 메소드. 이걸 메소드라고 그러죠. 자바 클래스에 있는 이 함수 같은 건 메소드라고 그러죠. 그죠? 프로텍티드 보이드 두 포스트 메소드. 이렇게 퍼블릭 보이드 디스트로이. 이 파일은 여러분들 바꾸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정이 돼 있는 거야. 만들어져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init, doget, doFirst, destro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서블릿, 로또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서블릿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이 저장할 때도 여러분들이 요 파일로 저장해야 되는 거죠. 자바의 퍼블릭 클래스 이름과 파일명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로또 서블릿.java 이렇게 저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컨테이너가 보면 톰캣의 컨테이너를 보시면 컨테이너에서 컴파일을 해요. 얘 서블릿을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한과 동시에 톰캣을 다시 재실행하면 서블릿 클래스가, 그치? 와스의 메모리에 적재되는 거죠. 그죠? 로또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적재되겠죠. 그죠? 그러면 서블릿 오브젝트에서, 그러면 누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블릿 인스턴스가 여기 만들어지고, 맨 처음에 이 서블릿을 이 서블릿이 맨 처음 이 프로그램이 처음 딱 시작하면
init은 한 번만 실행할 때 처음 한 번만 실행해요. init은 그쵸? init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치? 컨테이너 메모리 적시고 FTP의 서블릿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init 메서드는 HTTP 최초 요청 시 단 한 번만 실행돼. 그쵸? 주로 서블릿 초기 작업을 수행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init. 그 다음에 서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버가 아니 서비스요. 이 서비스가 이제 얘가 딱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실행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HTTP 요청은 웹 XML의 파일을 참조해서 URL 매핑을 확인하고 해당 서블릿 인스턴스로부터 서비스 메소드를 호칭해요. 이 서비스 메소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서비스 메소드야. 요게 다른 것도 있지만 요게 서비스 메소드요. 서비스 메소드에는 이렇게 두 개 뭐가 있어요? 두 포스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메소드는 두 get과 두 포스트가 있으며 서블릿 처리에 관련된 코드는 경우에 따라서 두 get, 두 post의 기수라는 거. 이제 프로그램 짠다고 하는 건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는 건 여기다가 코딩하는 거야. 여기. 만약에 요청이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get 방식 요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여기다 쭉 짜면 되는 거고.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HTTP 요청이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면 포스트 방식의 요청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여기다 짜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그쵸? 메소드가 있어요. 디스트로이 메소드는 서블릿 인스턴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그쵸? 소멸될 때 호출하는 것을 주로 서블릿 종료 처리에 관련된 기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맨 처음에 이 서블릿이 와스 웹 서버에 처음 실행할 때는 누가 실행해? 이닛이 실행하고요. 여러분들 서버 아파치 톰캣 서버를 스탑시키면 종료시키면 누가 실행되냐면 그치 누가 실행하면 디스트로이가 실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료할 때 딱 한 번씩밖에 실행 안 돼. 이건 한 번밖에 실행 안 해. 한 번만. 근데 이 서비스는 뭐야? 요청할 때마다 실행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스레드 방식으로 요청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건 서비스고요. 이닛은 그쵸? 요것이 메모리에 올라가고 처음으로 이 서블릿이 실행할 때 딱 한 번 실행하는 건 이닛이고 이 서블릿을 메모리로 빠져나가서 종료할 때 쓰는 것은 디스트로이야. 이 종료는 대부분 뭘 갖고 종료하냐면 서버를 스탑시키면 종료가 돼버려요. 모든 서버가 스탑시키면 모든 서블릿은 메모리로부터 제거돼요. 메모리에 존재하고 있다가. 그럴 때 실행되는 거. 그치? 서버가 스탑됐을 때, 이따 해볼게요. 하는 것은 디스트로이가 실행된다. 조금, 이 전체 구조예요. 서블릿 애플리케이션의 전체는 크게 나누면 init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 디스트로이 메소드가 있고 서비스 메소드는 크게 나눈 요청 방법이다. HTTP 클라이언트 주소에서 요청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방식에서 두 get 메소드가 실행할 건지 두 포스트 메소드가 실행할 건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두 get 메소드와 우리 HTTP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HTTP 요청 방식은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클라이언트 HTTP 리퀘스트 요청은 주로 get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 get 방식의 호출에 관련된 처리는 아까 자바 서블릿에서 두 get 메소드의 그 안에다 코딩하고 포스트 방식의 요청은 두 포스트 메소드에 코딩해야 한다. get 방식 요청은 일반적으로 웹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가져오고 봐봐. 클라이언트 있는 데이터도 서버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죠. 게시판에 글 쓰는 거는 우리가 서버로 보내주는 거잖아. 그렇지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웹 브라우징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도 할 때 쓰는 것이 get 방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서버가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기 위해서 get 방식으로 보내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치
클라이언트에서도 HTTP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URL이라고 아까 봤죠. 인터넷 주소 뒤에 쿼리 스트링을 구성해서 요청하거나 여기까지 끊고 HTML 여러분들 하이퍼텍스트 마크를 내는데 아까 HTML 홈페이지 아까 만들어 봤잖아. 거기에 폼 태그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셨나요? 폼 이렇게 폼 하고 여기 end form 하면 이게 양식 페이지잖아. 요게 뭐 양식 페이지라는 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 그치? 텍스트 에어리어, 체크 박스, 그쵸? 레디어 버튼 이런 것들을 컨트롤 로이잖아. 여기에 보시면은 메소드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get이라고 쓰면 get 방식을 요청하니까 앞으로 갈까요? 그리고 여기 쭉 다른 거 쓰는 거야. 액션 뭐 이런 거 쓰겠죠. get 방식이라고 써서 여기다가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클릭하게 되면 어떤 게 실행되냐면, 그치? 여기 앞으로 잠깐 갈게. 요 메소드가 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야. 요 메소드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요청된다. 그래서 우리 URL 보시면 여기 요 URL이라고 있잖아.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 그래서 요 URL이잖아. http://studydu.ac.kr 8080의 YG 보드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login.jsp라고 하는 요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값을 줄 때 물음표 주고 id는 hot %up 그리고 여기 느낌표 하자고 앰퍼센트 쓰시면 안 되고 hot up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id라고 하는 이름의 요 데이터와 pw라고 하는 이름의 고나 샵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디다가 스터디 서버의 로그인 페이지로 요 값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YG 보드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밑에 보면 login.js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 id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읽어서 거기 id가 얼마냐? pw라고 하는 값을 읽어서 패스워드가 뭐냐? 이런 거를 얘가 그치?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아이디와 어느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 페이지를 요청했는지. 요렇게 URL 뒤에 여기 물음표가 있잖아요. 물음표 뒤에 요걸 갖다 쿼리 스트링 줄 때 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은 get 방식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요청한 데이터는 HTTP 헤더에 쿼리 스트링 변수를 통해서 전달해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다른 홈페이지를 주소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은 HTTP 패킷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나의 포장 단위로 날아가는데 그 포장 단위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가요. 그랬을 때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은 나눠져서 헤더 부분에는 어떤 요청한 사이트라든가 그치 어떤 요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등등 엄청 많은 것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get 방식으로 하면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요 환경 변수가 있어요. 그 밑에다가 요렇게 붙여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버에서 얘를 읽으려면 쿼리 스트링 값을 읽으면 요 데이터가 뭔지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쵸? 그럼 여기 요 바디에는 얘는 없어요. 바디는 벼 있어. 이렇게. 벼 있어요. 일단.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로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크기는 240바이트밖에, 조금밖에 못 보내. 그리고 게시판에 긴 글이나 이런 것들은 갯방식으로 못 보내는 거죠. 240바이트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간단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전달하고 처리할 때 갯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전송되는 데이터는 URL 뒤에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되잖아. 그럼 다른 사람 볼 수 있잖아. 뒤에 쿼리 스트링 값을 노출됨으로써 보안이 취약하죠. 이렇게 보내면 누가 ID 값이 얼마 입력하고 패스워드 값이 얼마 입력했는지 그쵸 다 노출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치 보안에 취약되고 이런 패킷을 갖다 잡아치면은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읽을 수 있죠. 그쵸? 게이트웨이 같은 데서 이걸 이 패킷을 게이트 같은 잡아가지고 이거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뭔지를 알죠. 그치? 그냥 보내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안 보내고
어떻게 보내요? http s 이렇게 쳐서 보내죠. 이렇게 보내죠. http만 하고 s 여기 붙이죠. 이거 security야. 그럼 여러분들 입력되는 요런 정보들, 이 데이터들은 다 암호화해서 날아가요. 암호화해서 날아가. 이게들이 다 암호화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https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암호화가 돼요. 그 우리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포스트 방식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게시판이라든가, 뭐 로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회원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잖아.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포스트 방식이 만들어지고, 주로 HTML 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폼에서 요 get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다가 post라고 썼을 때, 그치? post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청될 때 쓴다. 그러면 이 포스트로 요청되면 포스트가 돼 있는 코드들은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웹서버로 전달하는 데이터 크기는 제한이 없고 HTTP 바디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는다. 이게 바디거든요. 이렇게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포스트가 되면 이 데이터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쿼리 스트링 값이 요 바디에 여기다가 실려서 보내요. 그럼 이 데이터가 엄청 많아도 여기 데이터 영역이거든요. 데이터가 많아도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보낼 수 있죠.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전달과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그치? 그렇게 단점이 있다.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조금 할 양이 좀 많이 있어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그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되시고 되셨죠? 조금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돼서 잠깐 우리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